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인하대학병원에서 임상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박현선입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우리 박의진님께서 또 꼭 오라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쓰게 돼서 참 아주 기쁩니다. 기쁘고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은 이렇게 우즈벡 헬스케어 진출 사업이 ODA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아크릴과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또 간략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은 저희가 2019년에 4월에 이제 인하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에 분교가 있습니다. 분교라기보다 이제 타슈켄트에 대학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때 이제 한국 대통령께서 그쪽에 방문하시면서 조금 이제 우즈벡에서는 의료에 대한 니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저희가 이제 원격 의료로 그걸 조금 해결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제안도 있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격 협진 특히 우즈벡에 이제 인하대학에 이렇게 다니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국에 계신 신장내과 의사분과 이제 이렇게 현 상태도 이제 진찰하고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는 그거고 그때 이제 요 행사가 끝나면서 같이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콘셉트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첫째 하나가 이제 페이션트 센터드 퍼스널 헬스 레코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즈벡에 난 나오기 싫은데 그거 자꾸 아니 뭐 나 탤런트도 아닌데 거기서 우즈벡에서 저희가 헬스케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지 이것이 이제 우즈벡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하는 이 두 가지 큰 제안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기반으로 후속으로 저희가 우즈벡 정부랑 한국 정부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가능하면 ODA나 이런 거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의 후속 사업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워킹 그룹도 해서 일을 했고 또 현지에 가서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또 인식 제고를 좀 시켜드리고 그때 이제 뭐 저도 가서 거기서 발표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해서 진척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피지빌리티 테스트가 2019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PCP라고 그래서 이제 우즈벡 수원국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해야지 이제 예산이 마련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예산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보내졌었고 이것이 이제 그때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랜트가 형성이 돼서 공고가 됐고 또 저희도 이제 하나의 저걸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 사업을 수주하게 돼서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좀 있었습니다. 필드 서베이 가서 또 좀 사업 범위나 이런 것들이 원래 그거에서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금년 초에야 저희가 이제 이 의료 정보 시스템은 우리 이제 아크릴에서 맡고 저희가 페이션트 센터드 헬스 레코드 그 부분은 이제 헬셀 시스템들이 들어오기로 했고 유전체 부분이 있습니다. 유전체 원래 플랫폼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조정이 돼서 뱅킹 사업만 하기로 했는데 거기 이원 다이아그노스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HL7이나 이런 인터오퍼러빌리티 부분을 GN넷이 맡아서 하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진도가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 기간은 한 33개월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산자부 ODA입니다. 산자부에서 나온 거고 그란트는 전체적으로 97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달러도 있고 또 예산 조정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ODA 사업들이 조금 이제 너무 부처별로 조금 방만한 게 이렇게 가는 것도 같다는 이번에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매니지먼트하는 것은 이제 키아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 콘소시엄이 아까 얘기한 그 4개의 업체랑 같이 해서 임플리먼트 에이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즈벡에서는 이제 나중에 그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IT메드라는 한국의 보건의료정보원 같은 것을 거기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또 같이 만들으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같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오르가나이제이션 그 저희 그 그룹 그림이고요. 이제 이게 폴리시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날리지가 있어야 되고, 또 테크니컬리 이제 임플리먼트하는 그룹들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건부, 그다음에 대투자무역부, 한국에서는 산자부. 이건 보건부 사업이 아니고 한국 거는. 그래서 이제 산자부, 그다음에 키아트 이렇게 아마 주요 키 멤버로 지금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프로젝트 컨셉은 이제 우리가 우즈벡에 전체적으로 이런 그 이 공적 그 의료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우선은 이제 이 내셔널 데이터 센터라는데, 이게 이제 호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웹 베이스드로 깔아야지 그쪽에서는 각 개별로 병원별로 개발 안 하고 거기에 접속해서 빨리 보급할 수 있다. 이제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병원 자체는 하나만 저희가 임플리멘테이션 합니다. 뭐 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나 리저널 레벨 병원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팩스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 제네틱 뱅킹을 그쪽에서 이제 어떤 그 의미 있는 질환들을 좀 추려가지고 제네틱 뱅킹만 일단 해놓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PCPHR과 파이어, 그다음에 디지털 컨설테이션 시스템들이 돼서 다른 병원과의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이렇게 거기다 설치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요것을 갖고 또 한국에 그러니까 이 그 프라이빗 거기에 그 퍼블릭 시스템과 프라이빗 시스템은 완전히 거긴 또 개방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연결해서, 왜냐하면 데이터, 특히 영상 자료 데이터의 그 제너레이션은 지금 프라이빗 섹터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찍어서 이 공적으로 퍼블릭으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 병원들도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다른 그 폴리클리닉 여러 레벨의 병원들이 여기 합쳐져서 저희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이제 저희가 그 맨 처음에 기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것이 모듈형으로 돼서 이게 여러 병원 레벨의 병원에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듈형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병원에 없는 거는 쉽게 뺐다가 또 이것들을 뭐 다시 어느 병원에 가서 필요하다 그러면 붙이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두 가지가 웹 베이스드랑 모듈형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하는 게 큰 그 과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PCPHR 개념은 이게 이제 이 어느 병원에서나 이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쓰면은 여기에 저희가 이쪽 그 회사의 그 기술의 그 핵심은 다이콤을 압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핸드폰으로 갖다가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그 여기에 이제 문서 같은 거는 뭐 PDF도 되고 파일도 되고 뭐 CDA도 되고 다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들이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정보국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없어지는데, 일단 올라갔다가 다른 데로 분배하고 싶은 데로 병원이나 산업체나 뭐 어디 보내고 싶은 데는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서만 또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좀 기획을 좀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왜 우즈벡에 저도 이걸 봐야지 좀 알아서 이게 우즈벡에서 이것을 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냐면 우즈벡에는 이 이헬스의 그 프로젝트가 그 이렇게 그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일드스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폼이 돼서 여러 것들이 이런 표준으로 해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이건 두 가지 이제 목표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의료라는 건 전체적인 그 인구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파퓰레이션 매니지먼트 할 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거 쓰죠.
이런 걸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포인트 오브 케어, 환자한테 딱 가서 뭘 적용하고 그것이 이제 무분별하게 비용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밸류 베이스드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 그 정부의 요구고, 이것을 우리나라 측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시스템을 깔아주고, 거기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 뭐 지금 우리 이 아크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분석 쪽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우리 이런 쪽들이 한국에도 그렇고 우즈벡도 그렇고 미래 시장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컨셉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디지털 플랫폼을 그쪽에다가 마련을 좀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아까 같은 PCPH라는 우리 의료 정보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 굉장히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아까 PCPH라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자기 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프래그먼트된 데이터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병원별로 정리도 되고, 그다음에 시간별로 내가 언제 무슨 백신 맞고 뭐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정리가 돼서 이것이 이제 심리스한 인티그레이트된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여기에 핵심이 이제 PCPH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데이터 익스체인지 시스템은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퍼블릭은 아까도 이거 나온 겁니다. 맡기고 요것들에서 이쪽 그 병원들끼리의 고류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기획할 때는 이게 이제 네트워크 거기가 이게 그러니까 그 뭐죠, 광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원활하지 않다고 들어서 이게 모바일 쪽이 빠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잘 되면은 저희가 이제 큰 선물을 우즈벡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것에 이제 큰 우리가 구상은 플랫폼은 결국은 이렇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고 뭐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분석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즈벡 측의 정부나 이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전체적인 관리하고 우리가 밸류 베이스드 케어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인더스트리 플랫폼으로 이것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해서 지금 뭐 마이데이터다 뭐다 다 나오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조금 개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 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산업체에서 또는 뭐 병원에서 쓸 때도 있고 뭐 임상 시험할 때도 쓸 수 있고 여러 개를 이렇게 호환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을 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환자의 코어 데이터들이 페이션트 레벨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션트 레벨로 정리가 되고 거기에 라이프 로그 데이터나 우리가 유전체들이 이제 그 뭐 데이터 그 호수 데이터 레이크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다 이제 담궈 놓으면은 거기에 와서 그런 것들이 붙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했고, 요것들을 사실 이제 한국 그 제약 산업이나 이런 데서 좀 관심을 갖고 조금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페이션트 레벨 데이터냐고 보면 자꾸 의료라는 것을 뭐 의료 산업, 의료 행위, 치료 재료, 약제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는데 결국은 의료는 환자를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으로 얘기하면 제품이 그렇게 비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가치가 없는 환자가 이것이 이제 이 부분들이 여러 그 우리 의료기관을 통과하면서 밸류가 크리에이션 되는데, 그 밸류 크리에이션 하는 데는 의료 자원이 인적 자원도 들어가지만 장비, 뭐 메디컬 디바이스, 약제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여기에 그 밸류를 갖는 환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페이션트 레벨로 정리가 돼 있을 때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값어치를 산업에서 썼을 때 폭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어카운터블 케어 오르가나이제이션이나 이런 그 책임 의료기관이라 해서 여러 의료기관끼리 한 환자를 이렇게 같이 치료를 해주면서 저희가 이제 그 이익을 쉐어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일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환자의 리스크 어저스먼트가 제일 중요한데, 그럴 때 이렇게 페이션트가 역시 지나가면서 새로운 병원을 통과하고 나면은 새로운 리스크를 안게 되고, 그 리스크를 갖고 우리가 그 또 페이션트의 리스크를 갖다가
리바이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럼 리스크의 환자 하나의 리스크가 상시 관리되고 그 데이터에 이제 폭발력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생각할 때 자꾸 관가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특히 의료에서 이것을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먼저인데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안 하고 자꾸 데이터를 게더링하려고 그러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몰라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어렵다. 그건 완전 폭발적이려면은 결국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먼저 해서 완전히 페이션트 레벨로 내렸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익스포넨 테크놀로지가 들어와서 이거를 폭발시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관가해는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페이션트 레벨로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키 플레이어들은 이렇고 AI 뭐 이런 거고 특히 마이 데이터가 저는 제일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서비스를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랑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결합시켜주면 안 되는데 그거를 같이 결합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들이 많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된다면 데이터가 못 나오는데 사실 그것만 명확하게 분리가 되면은 실제로는 더 좋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DNA 뭐 이거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의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뭐 몇 개를 보지만 지금들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영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상 뭐 또 예술도 침범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오선지로 되어 있는 음악 같은 것은 그게 디지털이잖아요, 원래가. 그다음에 이 그림도 이게 화소로 하기 때문에 쉽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따라 있는 걸 지금 따먹고 있는 수준인데 요 다음으로 가려면은 이 랭귀지 프로세싱이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또 우리나라 의무 기록에는 그렇게 문법도 안 맞고 그러니까 말이 적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실제로는 이제 뭐 의료 용어 표준화가 필요하다, 레퍼런스 터미널로지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얘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스노우메드시티다 뭐다 해서 하고 우리나라도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용어 표준화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뭐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의무 기록을 천이면은 그때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가 들어와서 일부 지금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랩 데이터나 이런 게 스크리닝 돼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약은 안 쓰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터오퍼러빌리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터오퍼러빌리티는 무슨 테크놀로지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레이어도 있고 이게 휴먼 레이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돼도 여기가 깨지면은 이게 어려운 거고 또 이 기관마다도 또 다른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나쁜 요인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에 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우즈벡의 이게 의무 기록이거든요. 이런 거를 거기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가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사실 한국의 그 EMR 같은 것은 병원 자체들의 그 편의를 보기 위해서 개발이 각각 자기들한테 맡게 돼 있지만 우즈벡은 그게 아니라 스타트에서 우리가 표준을 잘 정하고 거기에 같은 시스템들을 파급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영국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오픈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오픈을 못 시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한번 오픈을 시켰더니 그거를 연구해서 돌아오는 이득이 환자들한테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이게 아까 이제 그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우리가 와서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것이 폭발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디셉티브 피리어드는 사실 더 늦어진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걸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뭐 한 20년 동안 해온 거라 그러면 제가 보면 우즈벡 같은 데에 거기는 백지에다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게 이제 협조만 잘 돼야죠. 그쪽에서도 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잘 되면은 제가 보면 이 시간을 엄청 단축시키고 우리가 금방 그 디지털 산업으로 그 나라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그 소망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저희가 이제 목표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늘 그 박 대표님 뭐 또 신 대표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그 컨소시엄을 대표해서 하여튼 오늘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이건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략이기 때문에 뭐 제가 요 말까지는 뭐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